안녕하십니까. 세종시 부동산 유비TV 세종 늘 새로운 부동산의 유승병입니다. 오늘은 세종과 충청권 부동산 뉴스 다시 보기 시간인데요. 지난 한 주간의 부동산 뉴스와 관련한 소식은 세종과 충청 지역의 인터넷 신문, 주요 일간지의 기사화된 내용을 중심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뉴스 다시 보기 목차인데요. 첫 번째로 국회 세종의사당 건설, 세종시에 미칠 기대 효과는 세종포스트 소식이고요. 두 번째는 집값 내리던 세종, 국회발 호재에 국면 전환 기대감, 상가는 어려움 지속될 듯, 조선일보 소식입니다. 세 번째는 국회 세종의사당 확정, 세종 집값 다시 불지필까 2대1 소식이고요. 네 번째는 세종시 전세 갭 투자 줄고 깡통 전세 대폭 확대 디트뉴스 내용입니다. 끝으로 다섯 번째인데요. 세종 의사당 시대 별정직 공무원 국회의원 보좌진은 집 걱정 공감신문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세종 국회의사당 건설, 세종시에 미칠 효과는 세종포스트 내용입니다. 이춘희 세종시장이 긴급 브리핑을 통해서 국회 세종의사당 건설로 인한 기대 효과를 설명했는데요. 크게 보면 5가지인데요. 첫 번째로 정책 집행의 효율성 증진, 행정 비용의 감소, 지역 경제 발전, 국회 직원 5,000명 이전, 언론사 대거 이전 등으로 추격되는데요. 이춘희 시장은 국회 세종의사당 유력 후보지가 정부 세종청사와 국책연구기관이 한 1km 남짓한 거리에 있기 때문에 긴밀한 소통과 대화가 가능하고, 이로 인해서 질 높은 국가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물론 정책 집행의 시행착오도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세종시는 11개 상임위원회 등이 이전해 올 경우 생산 유발과 고용 효과를 유발시켜서 하루 10,000명 내지 20,000명에 이르는 국회 방문객도 세종시 발전과 상권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국회의원과 보좌진, 국회 사무처 직원 등 5,000여 명이 옮겨오고 언론사 취재 인력들도 대거 이전해 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현재 수도권 10여 개의 언론사가 세종시 이전을 세종시와 MOU 체결을 한 바 있죠. 세종시는 기존의 행정기능 외에 입법 기능이 더해짐에 따라서 각종 기관단체와의 협회, 지자체 사무소, NGO, 국제기구 등이 옮겨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어서 각종 회의와 행사, 관광 등 행정 관련 산업과 마이스 산업이 활성화되는 등 상권 활성화와 자족성 확보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시장은 국회 세종의사당 건설로 인해서 행정 비효율이 크게 줄어들고 국가균형 발전의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며, 우선 그동안 행정부와 입법부 간의 물리적 이격으로 인한 비효율이 해소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나요? 하루빨리 세종의사당이 건립이 돼서 세종 지역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집값 내리던 세종, 국회발 호재에 국면 전환 기대감, 상가는 어려움 지속될 듯, 조선일보 소식인데요.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안에 따르면 건립 예정지는 세종시 연기면 세종리 S-1 생활권 일대의 면적은 61만 6천여 제곱미터로 나타나고 있고요. 1조 4,263억 원을 투입해서 국회의사당 분원을 설치할 계획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르면 2026년 하반기에 문을 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역권에서는 세종의사당을 중심으로 광역철도 기능이 강화되고
인근 청주공항 이용이 크게 늘어나면서 생기는 인구 유입과 상권 활성화를 통해서 충청권 메가시티를 완성하는 목표를 내세우고 있죠. 자연히 부동산 시장의 관심도 커지고 있는데요. 한국부동산원 조사 기준으로 세종시 아파트값은 7월 넷째 주부터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전년 대비 늘어난 입주 물량과 가격 급등에 따른 피로감이 커지면서 매수 심리가 위축되고 집값이 꺾이기 시작했다는 게 업계의 진단인데, 작년 한 해 세종시 아파트 값의 누적 상승률은 42.37%에 달했죠. 급등한 아파트 값이 최근에서 꺾이기 시작한 것인데, 국회의사당 분원 설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주요 변수로 주목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 지역 호재로 작용하면서 매수 심리를 다시 자극할 수 있는 시각이 되겠죠. 전문가들은 내년 세종시 입주 물량이 올해보다 적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고요. 입주 물량이 적은 지역에서는 전셋값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고, 전세 시장의 불안이 가시화하면 매수 심리가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KB국민은행 수석 전문위원회에 의하면 입법 종사자들 사이에서 세종 이주 수요가 생겨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시 주택 공급 부족에 따른 가격 상승 장세가 펼쳐질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네요. 반면에 상가 시장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인데요. 최근 시장 일각에서는 세종시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살아날 것이라는 기대하에 상가 투자 적기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지만, 상당수 전문가는 세종시 상가 투자에 보다 신중을 기한다고 보고 있네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세종 국회의사당 확정, 세종 집값 다시 불지필까, 이데일리 소식입니다. 세종시의 국회의사당 분홍 설치가 확정되면서 최근 하락세로 돌아선 세종 집값에 다시 불이 붙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국회 세종의사당은 2027년께 개원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청은 통상 건립 절차가 설계 2년, 공사 3년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국회 세종의사당은 빠르면 2027년경에 개원해서 운영될 전망이라고 하면서 차질 없는 추진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세종시에 집을 보유한 시민들과 공무원 등은 대부분 세종의사당 설치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국회 분원이 생기면서 세종시 경제 등에 활력이 돌 수 있고, 최근 주춤한 집값도 상승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죠. 세종시는 지난해 한국부동산원 기준 전국 아파트값 상승률이 44.93%로 가장 높았던 지역입니다. 하지만 올 들어 신규 입주 물량 확대 등의 여파로 인해서 하락세로 돌아섰죠.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국회의사당 분원 설치 근거법 없이 통과된 9월 넷째 주차 27일 기준이 되겠죠. 세종시 집값은 0.02%가 떨어졌습니다. 10주 연속 하락인데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집값이 내려간 지역은 세종시가 유일하죠. 일각에서는 국회 세종의사당 등 정치적 호재가 이미 반영된 데다가 추가 공급이 추진되고 있어 세종시 집값이 다시 오르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춘희 세종시장도 브리핑을 통해서 국회 세종의사당 관련 상승 요인은 이미 지난해 충분히 반영됐다고 본다며, 추가 공급이 예정된 만큼 부동산 가격은 계속 안정화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는 평가인데요. 여경이 부동산 114 연구원에 의하면 입주 물량 확대와 단기 급등에 따른 피로감 등으로 인해서 세종 집값이 종종 국면에 들어가긴 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세종시 인구는 꾸준히 유입되는 지역으로 인해서 앞으로도 개발 호재가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상승 여력이 충분히 남아있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 세종시 전세 갭 투자 줄고 깡통 전세 대폭 확대. 디트뉴스 소식입니다. 갭 투자는 세입자의 전세 자금을 끼고 아파트를 매수하는 투자 형태인데요. 깡통 전세는 전세 보증금이 매매 가격에 근접하거나 이를 넘어서는 경우를 뜻하죠. 적은 자금으로 시세 차익을 노리는 갭 투자와 깡통 전세가 많아지면 아무래도 세입자의 주거 안정에는 빨간불이 켜지는 셈이죠. 국토교통위원회 강준현 의원실에 의하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공받은 지역별 갭 투자와 깡통 전세 비율을 보면 갭 투자 비중은 2020년에 31.4%, 올해 29.4%로 이제 소폭 줄긴 했었는데, 다만 전국 평균 27.9%보다는 여전히 높이 나타나고 있네요. 올해 세종시보다 높은 지역은 역시나 수도권으로 두드러졌는데요. 서울은 43.5%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에 인천이 33.5% 뒤를 이었습니다. 제주도가 10.7%, 전남이 10.6%, 대구가 8.2%에서 가장 낮게 나타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세종시 갭투자 거래 중 깡통 전세 비율은 지난해 189건 8.1%에서 올해 534건 55.6%로 대략 확대됐고요. 전국 평균 52%보다는 당연히 훌쩍 넘은 수치가 되겠습니다. 전국 각 지역과 비교해보면 충북은 77.9%, 충남이 71.9%, 강원이 74.4%, 경남이 67.6%, 경북이 64.3% 등 읍면을 품고 있는 도 단위에서 깡통 전세가 비율이 높았다는 거 나오고 있네요. 강의원은 집값의 10 내지 20%만으로 주택을 매매한 갭 투자들은 집값이 떨어지면 당장 세입자들에게 돌려줄 전세보증금을 그대로 빚으로 이제 떠안게 된다며, 이는 곧 무주택자인 세입자에게 피해를 불러올 수 있다고 말하고 있네요. 충분한 그 주택 공급을 통해서 수요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해주고 주거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5번째인데요. 세종의사당 시대 별정직 공무원 국회의원 보좌진은 직걱정. 공감신문 소식입니다. 20년 만에 세종의사당 시대가 열리게 됐고요. 하지만 함께 세종시로 이사해야 하는 국회 보좌진들은 걱정이 크다는 소식입니다. 세종의사당 개원까지는 많은 시간이 남기는 했지만 마땅히 주거지원 정책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박병석 국회의장은 지난 30일 오전 국회 본관 의장 집무실에서 국회 세종의사당을 설치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정부에 보내는 이송 서명식을 가졌죠. 국회법 개정안은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해당 개정안에는 세종특별자치시의 국회 분원으로 세종의사당을 둔다는 내용을 담고 있죠. 세종의사당 설치에 대한 필요사항은 국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대 의견으로 국회 사무처는 2021년 세종의사당 건립 설계비 예산을 활용해서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비효율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포함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죠. 국회법 개정에 따라 세종의사당은 오는 2027년 준공과 개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까지 검토된 부지 위치는 전월산과 국립세종수목원 사이로 61만 6천여 제곱미터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크기만 놓고 보면 현 여의도 국회의사당의 33만 제곱미터의 1.8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내용은 아니지만 세종청사 중앙부처를 관장하는 상임위원회 11곳과 예결위원회, 국회사무처,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국회도서관 등이 이전할 것으로 유력시 되고 있고요.
이에 따라 국회의원과 보좌진, 국회 사무처 직원 등 5천여 명도 함께 옮겨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특히 보좌진들의 우려가 큰데요. 국회 보좌진은 별정직 공무원으로서 임기가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선택해도 의원 부담이 따른다는 얘기죠. 한편 일부는 통근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이마저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선택지라고 합니다. 세종의사당 건립 이유 중에 하나가 세종 청사 직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 방문 시 발생하는 물리적 시간과 비효율을 해소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세종의사당으로 인해서 국회 구성원이 서울에서 세종시로 통근한다면 역설적으로 또 같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난 한 주간의 부동산 뉴스를 함께 공유해 드렸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설명한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셔서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종시 부동산 UBTV 세종 늘 새로운 부동산의 유승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